안녕하세요. 다시 이번 주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이건수입니다. 전번에 그 제2강에 매상권리에 관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상권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캐시 레지스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매상권리의 제일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캐시 레지스터는 단순히 캐시 박스가 아니고 데이터 박스로 생각하셔서 그 데이터의 모든 소스가 캐시 레지스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그 캐시 레지스터가 스캔을 하든지 아니면 매뉴얼로 쓰는 거든지 관계없이 거기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들이 거기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그 분류된 아이템 그 디파트먼트별의 매상이라든가 또는 총 고객수, 하루에 얼마 들어왔는 고객수라든가 또는 손님 한 사람당의 그 구입액 또는 시간당 손님이 얼마 왔으며 시간당 매상이 얼마나 됐으며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다음 주에 그 워킹 스케줄 만드는데 참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비싼 좀 바쁜 시간에는 손님이 많이 온 시간에는 우리가 그 종업원을 더 배치를 한다든가 또는 좀 한가할 때는 그 사람을 좀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 레지스터는 캐시의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캐시 레지스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인벤토리도 할 수 있으며 또 주간별, 월간별, 연별로 해가지고 토탈 세일도 거기서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셔가 우리가 전체 모든 시스템의 총 결산을 보는 데가 그 캐셔이기 때문에 캐셔가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는 그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세스 SOP라고 그래서 캐셔가 처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 완전히 그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어야 누구든지 똑같이 캐셔를 하게 있어서 거기에 손님하고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는 그 셧앤오버가 생길 수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캐셔 리포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더를 어떻게 쓸 것인가, 좀 드랍 머신, 드랍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또는 그 체인지 시프트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캐셔가 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매상을 증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때 캐셔만이 손님하고 접하기 때문에 캐셔가 제대로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캐셔 트레이닝은 저희 가게에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한 사람은 손님, 한 사람은 캐셔 해가지고 똑같이 그 현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역할 분담해서 실전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사람이 바꿔서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나머지 그 우리가 교육받는 엠플로이는 그걸 가지고 리뷰를 해서 그 했던 사람들이 어떤 것이 우리가 이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세스에서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서로 리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랍은 우리가 매상이 쌓이게 되면 드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드랍 봉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드랍 봉투입니다. 이 봉투에 넘버하고 캐시어 레포트에 넘버가 맞은 것을 맞춘 다음에 금액을 쓰고 사인해서 드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랍을 잘못하게 되면 집어넣은 금액하고 나중에 나온 금액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캐시 레지스터에서 우리가 디파트먼트가 중요한 이유는 그 디파트먼트를 어떻게 세분하게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매상 분석을 잘 할 수 있고 또 팔리는 금액에 팔리는 거하고 이쪽에 우리가 구입하는 것을 맞춰봐서 어느 디파트먼트 예를 들어서 비어의 총 판매하고 구입량을 해서 비어의 평균 그 프로핏 레이트는 얼마 정도 갈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만큼 그 디파트먼트 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비어, 와인, 리코, 그로서리, 텍스 그로서리, 소다, 델리, 유제품, 메디슨, 약품, 베비푸드, 프로듀스, 미트, 나머지는 잡화 이렇게 해가지고 12 아이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캐셔가 손님하고 문제가 생길 때 잔돈을 바꿔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20불을 냈으면 손님이 5불어치 물건 샀으면 5불서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5불, 6불, 7불, 8불까지 20불을 채워넣는 그 리버스 카운트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영수증을 줄 때 거기에 손님이 20불을 냈는데 5불만큼 샀기 때문에 15불 잔돈이라는 15불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잔돈이 맞서 15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리버스 카운트가 편하겠지만 보통은 레귤러 카운트 우리가 그냥 표시되어 있는 잔돈을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시작하는 현금 관리와 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대부분이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는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현금은 많이 나온 것은 우리가 물건을 파는 매상에서부터 현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매상 현금은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와 같은 드롭 봉투에 의해서 그 돈이 여기서 그 드랍을 하게 되면 그 드랍 박스 그리고 저희들 현재는 타이달 마신을 씁니다만은 뭐 그냥 타이달 마신 말고 드랍 박스를 써도 됩니다. 드랍 박스 안에 있는 것이 그날의 매상에 합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랍을 잘 함으로써 우리가 현금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랍 박스는 하루가 지난 후에 그 다음날 그 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그걸 열어서 캐슈얼 레포트하고 그 확인하면서 카운트하게 되면은 그날의 그 현금에 대한 것은 거의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체크캐싱을 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주로 이제 페이롤 체크라든가 가버먼트 체크 같은 것을 체크캐싱 하는데 여기서도 캐시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턴 유니언을 판다든가 마니오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캐시가 들어올 경우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캐시가 많을 때는 드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거 같이 이것은 캐셔에서 드랍이고 이것은 체크캐싱의 드랍입니다.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동그랑부터 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체크캐싱에서 드랍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 분류를 해서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은행으로부터 우리가 현금을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돈이 필요해서 가져온다든가 하는 은행으로도 가져온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데 은행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자칫 잘못하면 기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가게는 금고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 안에다 넣어서 금고에 입출 장부에다 적고 그 다음에 꺼냈을 때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은행에서 만약 현금을 찾아왔으면 현금을 그 금고에다 입금을 시키면서 금고 입출금 장부에다가 적고 그다음에 필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어야 나중에 크로스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돈의 흐름은 크로스 체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드랍 마신은 캐셔에서 쓰는 거지만 캐셔의 그 매상에서 쓰는 거지만 사실은 현금 관리에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타이달을 어떻게 잘 쓰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이달 마신은
위에 부분은 그 체인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그 페니, 니클, 다임, 쿼터 이렇게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해서 바꿀 수 있는 기계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드라이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타이달 마신을 쓰느냐면 타이달 마신은 시간을 집어넣고 한 5분이 있어야 그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 통계에 의하면 세븐일레븐이라든가 또는 라디오 샥,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데는 대부분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는 데는 그런 타이달 마신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타이달 마신은 손님 고객들이 보이는 데서 드랍을 하기 때문에 드랍을 하고 난 다음에 캐시어에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타이달 마신을 쓰는 가게는 일단은 자기네들이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 강도를 당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도 보관이 잘 되고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타이달 마신을 좀 비싸지만 쓰는 겁니다. 처음에 그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그 이틀치의 매상이 타이달 마신에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때 기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금 관리에서 또 하나는 그 미국에서는 무장 호송차 아모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은행 간이라든가 또는 큰 회사에서 썼던 그 시스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한인은행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서 그 무장 호송차를 썼는데 일주일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썼는데 우선은 은행 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동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가져올 때 조금 부담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은행 갈 때도 부담되고 또는 현금 찾아올 때도 부담되고 그러는데 그 아모 서비스 무장 호송차를 쓰게 되면 그런 위험이 줍니다. 저희가 했던 경우에 그때는 마니 오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하루에 한 10불에서 15불 꼴로 경비가 듭니다만은 생각해보면 그것이 훨씬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관리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저희들은 규모가 작지만 자금은 역시 자금입니다. 어른하고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 보통은 우리가 자금 그러면 큰 회사 어른들의 혈액을 비교를 하면요. 애들이라고 해서 그 혈액이 필요 없고 흐름이라든가 이것이 필요 없고 어른이라고 꼭 필요한 게 하시고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금 관리가 필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지만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그 모든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또한 다음에 불경기라든가 또는 사업을 확장할 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금 관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스토어 오너 그 가게 주인이 갖다가 쓰는 돈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는 미친다는 소리가 뭐냐면 앞에서는 분명히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을 남았는데 계속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이런 시스템을 드랍 시스템을 안 썼을 때는 전부 다 제가 현금을 가지고 다녔는데 하루에 100불을 쓰는지 200불을 쓰는지 별로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내가 하루에 100불을 쓰면 한 달이면 3,000불이면 한 사람의 월급만큼을 내 용돈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금 관리, 캐시 관리를 현금 관리나 자금 관리 하게 되니까 그 순간서부터 제 주머니는 완전히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흐트러지지 않고 전부 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 자금 관리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홈 어카운트하고 집에 쓰는 그 돈하고
가게에 쓰는 돈을 완벽하게 어카운트를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쓰는 것은 집에 쓰는 모든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세가 나간다든가 또는 뭐 자동차세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또는 뭐 생활비 이런 것을 토탈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한가를 책정해서 그걸 정기적으로 돈 나가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인의 용돈이나 이런 것도 그 안에서 계산해서 써서 나머지는 월급 모양으로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두 번 딱 가져가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가게 운영 자금으로 써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그 하우스 어카운트하고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쓰고 난 후에 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수표로 월급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월급쟁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 홈 어카운트하고 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분류해 보니까 확실하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 체크캐싱 부스, 그러니까 한국에 말하면 격리부 같은 데서 제가 돈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데, 갖다 쓰려고 그러면 꼭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용도가 어떤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써가지고 내가 사인해서 주면 거기서는 현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300불 주면 용도는 뭐냐? 용도는 물품 구입비. 그러면 물품을 구입한 후에 영수증하고 나머지 잔돈학을 갖다 줘야지만 제가 썼던 것은 결국 가불증이 되는데 가불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에서는 현금은 단 1불도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